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단 2번만 나타났던 일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더리움 거래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증한 것인데요. 이 지표는 블록체인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온체인 활동을 보여주는데, 최근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급증은 2번 있었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이더리움이 15만 % 폭등했을 때,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4,500% 급등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이는 거래 증가가 곧 채택 가속화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곧 토큰 자체의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거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가격은 여전히 약 5년 전인 2021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의 거래 활동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활동이 정점을 찍고 꺾일 때 이더리움 가격 역시 급격히 하락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네트워크 활동 증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를 파악하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 지표를 보면 이번 사이클에서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움직임은 2차례 있었는데, 2024년 3월 45% 하락 직전과 2024년 12월 65% 하락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일부 투자자들이 지금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으며, 이번 급증이 일시적이고 결국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도 존재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더리움은 정말 이대로 추락하게 되는 걸까요? 이더리움의 근본적 가치를 평가하려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이더리움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트는 2025년 초부터 주요 10개 암호화폐 섹터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가장 위에는 디파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올해 SEC가 해당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면서 45%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RWA와 스테이블코인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는데, 이는 주로 지니어스 액트를 통한 규제 명확성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더리움 가격이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려면 이 상위 3개의 분야에서의 역할을 살펴야 합니다. 이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활동의 급증이 그저 단기적인 이슈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아직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더 긍정적인 미래 성장이 남아있는지 판단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디파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이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도 대출, 차입, 거래, 이자, 수치 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트는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된 총 자산 규모를 보여줍니다. 2025년 5월만 해도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은 약 $800였지만, SEC가 유동화 스테이킹 토큰을 증권으로 보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디파이로 자본이 대거 유입되었고, 불과 몇 달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현재 $1,45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 수치를 여러 암호화폐 네트워크별로 나누어 보면 이 중 $900억 달러가 이더리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즉, 현재 모든 디파이 활동의 60% 이상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규제 완화라는 뒷바람까지 더해진 만큼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디파이에 예치된 자산 규모는 2021년에 기록한 $1,500 정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미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RWA입니다. 이는 부동산, 채권, 주식 같은 전통적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차트는 RWA에 예치된 총 자본 규모를 보여줍니다. 2021년 이후 이 분야의 가치는 단 $7천만 달러에서 $150억 달러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무려 215배의 증가로 토큰화된 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이 자본이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살펴보면 총 $150 중 $75억 달러가 이더리움에 해당되며, 이는 곧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전체 RWA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경쟁자인 GK 싱크에라는 약 $23억 달러로 전체 RWA 가치의 15%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이더리움이 다른 네트워크와 3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RWA 분야에서 이더리움이 이미 확고하게 성장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2024년 이후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배로 늘고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가 규제 체계를 마련한 덕분에 기관 투자자 채택이 본격화된 것이 그 이유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스테이블 코인 중 54%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기반해 있습니다. 2위인 트론의 점유율은 이더리움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디파이, RWA, 스테이블 코인 세 분야 모두에서 이더리움은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며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점유율의 집중이 바로 오늘날 이더리움 거래 급증을 이끌어낸 핵심 요인입니다. 그리고 각 분야가 앞으로도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모멘텀은 향후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량에 계속해서 강력한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 거래 수수료 절반을 다시 환급받는 방법 아직 모르시나요? 단 5분만 투자하면 평생 수수료 돌려받는 셀퍼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파악한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 축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특히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이라 불리는 기업들의 이더리움 보유량을 추적한 것입니다. 2025년 4월까지만 해도 4만 개 수준이던 보유량은 현재 280만 개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불과 5개월 만에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2.3% 이상을 축적한 수치이며 여전히 그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저명한 투자자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이더리움 재무기업 비트마인의 2.5%를, 피터 틸은 9.1%를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되었는데요. 이는 지금의 이더리움 강세가 단순 투기를 넘어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채택의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일부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이는 이더리움이 개인 투자자들의 손을 떠나 수십억 달러 규모 재무기업들의 자산으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거시경제 환경에서의 금리 인하라는 순풍과 이더리움의 구조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린 지금이야말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또 좋아요 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